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 있는 운산고등학교 체육교사 임성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이름을 두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네요. 네, 또 마음 편하게 오픈하실 수 있으면 얼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교과 세트 관련해서 쭉 해왔던 경험들, 노하우들, 그런 저만의 어떤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소영 선생님, 제가 부탁드린 거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소영 선생님 세팅 하시고 띄워주시는 동안 제가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체육교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또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또 학교 생활이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학생들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잘 이렇게 키워주고 좋은 인성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체육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또 우리 교사들이 체육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또 가치 있는 일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교과 세특을 잘 써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 세특에 대해서 나름의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뭔가 그냥 갖추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모든 교사가 이 교과 세특 작성 능력 이 부분을 전문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들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런 연수들도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지금 교과 세특 연수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실제 대면에서도 했었고요. 또 지난주에 이렇게 교과 세특 연수를 했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연수를 하게 됩니다. 네, 화면 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체육 교과 세특 기록의 전문가가 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경험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체육 교과 세특 기록 전문가가 되는 10가지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이것이 절대 나누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교육 과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적합한 수업,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겨울방학 때 우리 동교과 선생님들 만나죠. 만나서 우리 새학기, 1학기 체육 수업을 함께 기획하고 학년별로 학기 단위로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칠지 서로 논의하고 저는 한 교사가 돼서 초기 10년은 이런 경험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10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항상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만나서 체육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그게 없으면 우리끼리 그냥 약속해서 밥 한번 먹고 카페 가서 2시간, 3시간을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나게. 그런 것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학교 현장의 특수성, 독특함, 그 학교마다 독특함이 다 있잖아요. 체육관이 있는 학교, 체육관이 없는 학교, 운동장이 땅인 학교, 흙인 학교도 있고요. 꽤 괜찮은 친환경 인조 단디가 있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 말고 체력 단련실, 체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맞게, 특수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학교에 맞게 수업을 기획하고 또 그 수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로 이어갈 것인가. 근데 평가를 할 때 이게 수업과 연계성이 부족한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안 하고 수업이죠. 그거는 그냥 수업은 제대로 안 하고 날 잡아서 평가할 때만 그냥
번호수로 쭉 나오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테스트하는 것. 우리 그런 거는 정말 피해야겠죠.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살펴보는 것, 과정, 그다음에 그 학교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겨울방학 정도에는 이 3개년에 대한 1, 2학기 수업에 대한 그 그림이 싹 그려져야 되고요. 그 각 학기별로 어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종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 평가는 평가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결한 그 흐름에서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평가는 그날 어떤 아이들이 그날 어떤 걸 확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배운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런 흐름을 내 수업에서 실현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수업에 대한 기획, 설계, 실제 수업에 대한 어떤 기획, 그 다음 평가 계획,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수업으로 실천하는 거죠.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업 상황에서, 체육 수업 안에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죠. 어떤 종목을 가르치지만 그 종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교육적 활동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많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학생들은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록은 학기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뭔가를 적어주는 게 기록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후 단계의 기록인 거고, 우리는 기록을 3월 첫 주부터 해야 돼요. 첫 주부터 꾸준히 아이들의 수업 참여하는 모습, 행동, 아이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서로 남과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메모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이 기록은 3월 첫 주부터 시작돼서 학기 말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학기 중에 어떤 기록과 관찰, 기록, 메모, 저장 이런 활동 없이 학기 말에 아니면 학년 말에 날 잡아서 며칠 그냥 고생하는 거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교과서 세특이 절대 개별화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정말 아이들이 실제 했던 것들을 잘 담아내기보다는 그냥 모호한 기록이 돼버려요. 추상적 기록이 돼버려요.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열정적이다. 열심히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농구 드리블 연습했다. 정말 그 교과 세특을 나중에 대학에서 뭐 이렇게 교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의미 없다고 해서 그냥 보내버릴 만한 내용들,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들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그 학생이 어떠한 성취를 해내는지, 어떠한 성장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그 수업 상황에서 보여지는지를 잘 메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사는 엄청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관찰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기록하는, 메모하는 능력. 그 메모는 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으로, 때로는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이야 학교에 따라서 핸드폰을 소지할 수도 있고 안 소지할 수도 있지만 교사들은 저는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늘 필요할 때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는 핸드폰에 메모 기능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어떤 저장 창고에 나중에 다 옮겨요. 그 저장 창고는 때로는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제 수업 개인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정회원이 되면 보실 수 있는데, 그 보실 수 있는 영역이 한 10몇 가지라면 저는 비공개로 하는 게 거의 90개가 넘어요. 저만 혼자 사용하는 게. 그래서 학기 단위, 학년 단위의 학생들의 그런 수업 참여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부단히 저장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 나중에 학기 말에 또는 학년 말에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잘 모아놔요. 이것이 교사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에요. 능력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글쓰기를 잘하는 뭐 문학적 능력이 뛰어난 게 능력이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관찰하고 메모하고 글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는 교사의 일관성, 교사의 그 성실성, 시작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것을 자신의 교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루틴으로 이끌고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안 했을 때 굉장히 허전하고 내가 중요한 걸 뭔가 빼먹었다는 것들을 서로 자각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교사에게, 이거는 교과목을 통해서, 교과목을 떠나서 모든 교과의 교사들에게 다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초중고 중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에게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과 세특이 일부 체육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체육 교과 세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국영수가 중요하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대학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 통해서 보면 교과 세특을 볼 때 특정 교과 한두 개에만 어떤 좋은 부분이 써 있다. 자기 주도성, 성실성이 딱 기록된 아이들보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과에서 비슷한 어떤 그런 인성적 가치들이 아주 모든 교과에 골고루 기술되어 있는 아이들을 더 신뢰한대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애들을 대학에 보내고 어떤 입시에 이게 활용되냐 안 되냐를 그건 둘째 치고, 이미 우리는 생기부를 해야만 되고, 그 생기부에는 숫자로 쓰여지는 어떤 그 성적, 90 몇 점, 80 몇 점, 70 몇 점, 60 몇 점, 이런 수행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의 결과, 점수, 그것과 더불어 어떤 글로 표현되는 아이들의 수업 참여. 여러분, 그 교과 세특이 생기부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평가를 해서 뭐 농구 레이업을 어떻게 몇 초에 하고, 뭐 스파이크를 어떻게 성공, 몇 번 중에 몇 번을 성공하고, 서브를 몇 번 중에 몇 번을 성공해서 A, B, C, D, E, F, G를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성적으로 아이들의 변화나 성취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로 되는 성적과 글로 써주는 성적이 다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오리엔테이션 첫 수업에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적에 관한 얘기를, 평가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할 때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에게 결과로 생기부에 담기는데, 숫자와 글로 쓰여지는 그 부분,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때 오히려 글로 써지는 게 더 중요할걸? 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숫자로 쓰여지는 뭐 80 몇 점 평균 뭐 이것보다 저는 글로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체육이니까. 사실 숫자로 쓰여지는 그 성적이 대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아주 일부의 대학에서, 일부의 학과에서만 체육 성적이, 내신 성적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 세특은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나 종합전형에서는 의미 있게, 종합전형에서는 모든 교과의 모든 교과 세특이 다 유의미하다, 다 가치 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아까 하소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역량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체육 교과에 보면 자기관리 역량, 뭐 신체 수련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냥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이지 내 수업하고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가 이런 체육 교과는 이런 역량을 좀 키워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또 이 역량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뭐 자기 관리 역량, 신체 수련 역량, 의사소통 역량 못지않게 많은 또 역량들이 길러질 수 있잖아요. 어떤 성실성, 뭐 뭔가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 표현의 역량, 또 친구에게 어떤 뭐 배려하는 역량,
다양한 역량들이 인성적 가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대. 이런 체육 교과에서 특별히 그 강조하는 역량도 우리가 참고해서 교과 세특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에게 연초에 학기 초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면 좋더라. 체육부장 또 체육 수업에 실내 체육관 수업하면 음악을 많이 듣고 하잖아요. 애들이 항상 저는 학교 체육관에 대형 스피커 이것들이 있고 그 블루투스로 얼마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 음악부장을 선정해서 학급 단위에 한 두세 명 또는 한두 명의 음악부장, 한 최소 2명 정도의 체육부장, 또 어떤 경기 뭐 플라잉디스크 얼티밋을 하거나 농구, 배구 시합을 하면 학생 심판이라는 역할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놔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주고 그 활동을 관찰하고 저장했다가 세특을 담아주면 굉장히 괜찮은 개별화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논술평가입니다. 논술평가로 많이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떤 주제로 논술을 할까? 뭔가 올림픽 이런 사회적 어떤 그 상황이라면 그런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논술평가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월드컵 시즌 되면 뭐 그런 걸 갖다가 하기도 하죠. 저도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가장 많이 하는 논술평가는 한 학기 체육 수업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체육 수업 중에서도 가장 자기에게 좋았던 경험, 기억에 남는 추억, 가급적 부정적인 건 안 물어봐요. 좋았던 것들, 인상적이었던 것, 잊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을 논술평가에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논술평가를 평가해서 점수도 주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점수 주는 거 위주로 한 번을 읽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논술평가 읽을 때는 그 아이들의 아주 특징적인 스토리 중심으로 형광펜이나 빨간색 밑줄 치면서 별표 치면서 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표시하고 체크한 거를 세특으로 옮겨주는데 여러분들 바로 나이스 세특에다 쓰지 않잖아요. 보통 엑셀 프로그램 돌리시죠. 그 엑셀에다가 엑셀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그 논술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럼 논술평가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내가 이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뭔가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체육 수업의 추억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옮겨 적어요. 그래서 논술평가가 저에게는 아주 좋은 세특 기록에 아주 좋은 어떤 자료가 된다. 재료가 된다. 요리로 치면 아주 괜찮은 요리의 재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꾸준하고 성실하게 교과 세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과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하죠. 대화 중에 인상적인 그런 대화들이 있다면 수업 끝나고 바로 메모해 두세요. 저는 이런 대화는 주로 저의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 제 책상으로 와서 제 개인 카페를 열어요. 그래서 제 카페 메뉴 한 10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4년 1학기 수업 에피소드, 체육 수업 에피소드 이렇게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 놓고 오늘 학생들과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스토리를 누구누구 몇 반 누구누구와 이런 대화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적어놔요.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그런 걸 이렇게 인상적일 때마다 적어놔요. 그다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글을 받죠. 우리가 뭐 독서 활동을 시키면 독서 활동에 대한 감상문을 받거나 이렇게 논술 평가 그 아이들이 글쓰기 한 거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사진과 영상을 좀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 첫날 오리엔테이션 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얘들아 선생님은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수업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길 거야. 그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정말 독특하고 여러분만의 그런 교과 세특을 개별화된 교과 세특을 잘 써주려고 하니까 선생님 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해요. 그럼 아이들이 다 대부분 괜찮아요, 좋아요, 오케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꾸준히 사진과 영상을 찍고 절대 외부로 공유하지 않아요.
저 혼자 잘 간직하고 필요할 때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종목별 수행평가 하잖아요. 이게 수행평가 기록. 그리고 저는 수행평가를 과거에는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서 볼펜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는 항상 수행평가 할 때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뭐 탁구장이든 체력 단련실 가든 항상 노트북을 좀 무겁지만 충전해서 늘 가지고 다니고, 제가 태블릿 PC 이런 건 좀 잘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노트북을 들고 가서 펼쳐놓고 평가할 때 거기다 그냥 엑셀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입력해요. 그리고 어떤 수행평가 기록 입력하면서 수행평가 참여하는 그런 아이들의 태도나 모습을 옆에 살짝살짝 메모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 학기 1년의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다양한 데이터, 글, 뭐 대화, 직접 화법의 어떤 대화, 아이들이 쓴 글, 논술, 뭐 사진, 영상, 수행평가 기록, 팝스 기록,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정말 너무 풍부해요. 잘 관리만 하면 우리는 재료가 넘쳐요. 어떤 교과보다 넘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데이터를 소중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그냥 그 기록을, 데이터를 평가에 필요한 점수를 주기 위한 정도의 데이터 정도로만 활용하고 그냥 버리지는 않나. 근데 그 데이터들을 적어도 1년은 애들이 다음 학년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절대 중간에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 저장, 갖고 계셨다가 최종적으로 교과서 혜택으로 잘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진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아주 개인적 경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교과서 혜택에 조금 더 제가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신학기 되면 그 전년도에 가르쳤던 애들을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수업 시간 3월달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선생님이 써주신 교과서 혜택 보고 저 감동 먹었어요. 제가 했던 수업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 있게 써주셨어요? 하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줄 때 굉장히 저는 기쁘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과서 혜택을 써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6번째로 갈게요. 6번째는 그 팝스예요, 팝스. 저는 팝스를 이렇게 해요.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월달, 4월달은 뭐 농구 수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종목을, 메인 종목이 있으면 그 수업을 하기 전에 매 수업 시간마다 한 10분에서 15분은 체력 운동을 시켜요. 팝스와 관련된 체력 운동. 그래서 뭐 근력을 키워주거나 유연성, 그 다음에 뭐 셔틀런을 시키고, 그래서 다양한 체력 운동을 매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준비 운동 끝나고 바로 그걸 하고 그 다음 이제 주 종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한 4월 중후순에 1차 팝스를 봐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가끔씩 2차 팝스도 보는데, 이거는 저도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팝스를 일회성으로 어떤 특정한 날에 이렇게 행사처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반에 지속적으로 팝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러분 이왕이면 팝스를 그냥 준비 없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 반 이상 꾸준하게 우리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체력 운동을 할 테니까 우리 한 4월 중후순에 팝스 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동기부여하면서 팝스를 가져가요. 그래서 팝스를 측정하죠. 그 팝스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들마다 정말 개별화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팝스 결과 중에 특히 뭐 악력하면 가끔 한 반에 남자애들 같으면 한 55 이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50 이상만 해도 꽤 잘하는 거죠. 아주 잘하는 애들은 60 넘는 애들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악력은 몇 이상, 이것도 뭐 객관적으로 뭐 하라 말라 이런 정해진 건 없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정해요. 그래서 올해는 남학생이면 뭐 한 뭐 50 이상, 여학생이면 뭐 30 이상, 이렇게 딱 기준을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 이상 되는 애들은 엑셀로 이렇게 팝스 측정하면서 저장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딱 더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 기록들은 세트로 담아줘요. 어떻게 담아주냐면
꾸준하게 수업 시간에 체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악력에서 58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좋은 기록을 보여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그 학생의 그냥 팝스 기록을 그대로 그냥 써줘요. 그래서 그 팝스 측정 결과를 그냥 팝스로만 끝내지 않고 교과세특과하고도 연결 짓는다. 그거로 좀 제가 6번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7번 제가 교과세특을 할 때 역할, 체육부장, 음악부장, 팝스 기록요원, 학생 심판 이런 역할을 다양하게 주고 역할에 관한 거로 교과세특을 하루 딱 날 잡아서 오늘은 역할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반이 6반이다. 그럼 6반을 하루 역할만 생각해요. 그래서 1반 들어가는데 그 반에 역할 하는 해당되는 애들은 한 25명이면 한 6, 7명, 7, 8명 그 역할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반 또 역할, 그 다음 반 역할 그리고 하루나 또는 이틀의 역할을 끝내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교과세특 입력은 오늘 또는 오늘 내일 주제는 팝스다. 그럼 팝스에만 올인해요. 제가 들어가는 반 첫 반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팝스만 집중해서 기록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업 참여 모습, 태도 이것만 집중했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해서 또 하루 이틀 2, 3일을 또 입력해요. 그러면서 역할이든 팝스든 수업 참여든 그 주제를 갖고 세특을 기록하는 날은 그거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끄집어내죠. 그 다음 논술이면 논술만 집중해서 써요. 근데 논술이 제일 오래 걸려요. 제 경험상. 다른 거는 하루나 이틀이면 제가 들어간 바는 딱 끝내는데 논술은 한 짧으면 2, 3일? 많으면 한 일주일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좀 논술을 글로 이렇게 길게 쓰게 하거든요. 뽑아내고 그것도 입력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튼 조금은 피곤해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때도 있어요. 약간 탈진이 올 때도 있긴 있거든요. 힘들어서.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또 진학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왕 해주는 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힘들 때도 있지만 뭔가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교과세특의 루틴을 지키는 게 때로는 저도 지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 8번째는 아이들 학급별로 1번부터 25번 그러면 번호 순으로 쫙 세워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짧으면 3초에서 5초 자기소개하고 딱 지나가게 해요. 저는 카메라 들고 딱 서 있고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1번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음악부장 했어요. 재밌었어요 하고 딱 지나가요. 그럼 한 명씩 그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촬영하는데 보통 한 1분 2, 30초면 한 반 촬영이 끝나요. 근데 이 촬영한 게 너무너무 유용해요. 왜냐면 제가 세특을 이렇게 쓸 때 보통 나이스로 바로 쓰지 않고 엑셀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담을 때 몇 반 누구가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안 떠오르나요? 안 떠올라. 얘가 누구였더라? 이름을 봐도 누군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영상을 봐요. 그러면 바로 몇 번 누굴 보자마자 얘가 쓴 글, 얘가 했던 여러 가지 수행평가 과정이 그냥 영상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특 쓰기가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특 쓸 때마다 제가 컴퓨터를 한 2대, 많으면 3대 핸드폰까지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이쪽은 계속 영상만 보고 이쪽은 이거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완전히 제 책상에 이렇게 모니터, 노트북, 핸드폰, 바닥에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 결과지 다 펼쳐놓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것이 아주 좋은 도구가 되더라. 절대 교사들은 자기 기억을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기억을 너무나 과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장치,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는 독서 활동이에요. 이거는 제가 최근부터 동기부여를 스스로 많이 하고 있고 이 생기부의 독서 활동 코너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과목별로 교과 그 세트 안에 독서 활동을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그 체육 교과 세트에 독서 활동을 좀 담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 조금씩 도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체육 독서 활동도 꽤 중요한 교과 세트의 한 축이 된다. 특히나 체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아이들, 꿈이 뭐 체육교사나 어떤 체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체육 독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시키고 담아주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10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교과 세특을 교사로서 잘 기록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문성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이 역량을 잘 발휘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현재 이 상황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이 경험을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 나름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이에요. 저 못지않게 또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숨은 고수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좋은 그 교과 세트 기록의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학에서 이걸 사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못 배웠잖아요. 사실 우리.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끼리라도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 교과 세트의 이 전문성은 교과 세트 기록의 전문성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 그냥 형성되지 않고 배우고 학습하고 연습하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만의 교과 세트 전문성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교과 세트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 좀 땀을 흘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의미 있는 걸 준다는 그런 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해봐야 아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생기부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있고 지금 많은 학생들은 수시로 입학하고 또 수시로 입학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본 통로이고 하나의 루트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과 세특이 아주 중요한 교과 세특은 교과로 특정 지을 수 없다. 절대 국영수만 중요하고 나머지 교과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모든 교과가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과 세특이고 어떤 특정 교과에만 어떤 좋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학생들보다 골고루 다양한 교과에서 아주 비슷한 좋은 인성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통 그 입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뭐 팝스 측정 결과, 뭐 수행평가 결과, 체육 세특, 논술 이런 것들 있는데 제가 바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좀 저렇게까지 어떻게 해? 너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단계를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조금씩 무기를 추가했어요. 처음에는 논술에 좀 빠져서 논술 평가 위주에만 좀 심취했었고요. 어느 순간에 또 팝스에 제가 또 심취해서 이왕이면 팝스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팝스에 좀 빠졌다가 그러면서 교과 세트가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뭐예요? 아시겠어요? 팝스입니다. 팝스. 팝스 보면 여기 색깔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수한 기록인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엑셀 맨 마지막 조그만 글들은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평가하면서 나름 기억하려고 메모한 것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그 팝스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역할, 책임, 어떤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과 세특 할 때 이 페이지 하나를 열어놓고
정말 저는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요거만 딱 보고도. 그래서 팝스를 이렇게 숫자 기록해서 나이스에 딱 올리는 거로 끝내지 않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재가공해서 거기에 색깔도 담고 어떤 글도 옆에 메모해서 교과 세특의 아주 중요한 좋은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팝스를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내는 것은 조금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업 시수도 부족하고 또 여건도 어렵고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팝스를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아이들의 어떤 체력 향상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또 세특과 연결고리도 한번 고려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면 팝스도 굉장히 좋은 수업적 경험이 되고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논술 수행평가인데요. 저는 문항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지금 이게 논술 평가지의 앞면이고 뒷면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한 학기 수업을 뭘 했는지 애들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쫙 나열해줘요. 3월 초부터 했었던 걸 쭉 나열해줘요. 그래서 체력 운동, 학생 건강 체력 검사, 팝스, 인바디 저희는 그 체력 단련실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탁구대와 그 거울이 있어서 댄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인바디 측정기가 오픈되어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인바디 측정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전 시켜요. 그리고 인바디 측정하고 언제든지 출력해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석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출력물로 가져와서 저한테 해석을 어떤 어드바이스, 피드백을 요청한 학생은 꼭 메모를 해요. 그래서 세특에 이 학생은 자기 어떤 신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자신의 어떤 근력이 3월 초에는 이 정도였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써줘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논술 수행평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학기 수업을 쭉 정리해주고요. 나열해주고 그 중에서 인상적으로 남는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쓰게 해요. 저는 하나 쓰게 할 때도 있고 또는 그거 말고 또 있으면 또 써.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논술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수업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 체험들, 좋았던 기억들, 애들 가끔 그래요. 좋았던 거 없는데요? 재미없었는데요? 잘 생각해봐.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없어도 한번 찾아봐. 그럼 애들이 막 꼴똘히 생각하면서 건져내더라고요. 이런 게 좀 있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는 읽다가 애들이 내 수업에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읽어요. 네, 그래서 논술 평가가 그 교과 세트가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초부터 학기 말까지 우리가 하는 그 3, 4, 5, 6, 7 그 한 학기 수업을 하는 동안 또 2학기 수업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교과 세특의 재료들은 너무나 풍부해요. 우리 체육 수업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한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업을 통해서 교과 세특의 자료들은 너무나 풍부하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정리하고 관리했다가 활용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이게 제가 그 교과 세특 그 영역별 메뉴에 보면은 조금 잘렸는데 하여튼 역할이에요. 제가 이름은 다 지웠어요. 안 보이게. 그래서 첫 번째 칸은 학생 역할. 역할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죠. 맨 아래쪽에 좀 풍부한 양이 많은 애는 이 친구는 체육부장이에요. 체육부장은 아무래도 역할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얼티밋 경기 하는데 그 시간에 학생 심판을 했어. 근데 많이도 아니야. 한 두세 번 했어.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요. 그럴 때 간략하게.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쭉 쓰죠. 1번부터 쭉 해서 없으면 그냥 패스.
있는 해당되는 학생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보면 그 뭐라고 써있어요? 논술 2학기 논술 평가 갖고 제가 이제 읽어보고 좋은 내용들을 또 싹 써주는 거예요. 요거 논술 평가는 정말 개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탁구 1학기 탁구 수업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아이들 관찰한 것, 느낀 것 이런 것들도 적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학기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위에 항목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매 학기 공통적인 거는 역할, 팝스, 논술은 어느 학기나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그 학기 어떤 종목에 따라서 뭐 탁구가 들어가고 농구가 들어가고 플라잉 디스크, 뭐 줄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기마다 이건 또 달라요. 어떤 학기는 또 그 학기는 또 특별히 인바디 측정을 아주 그냥 붐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기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다 항목에다가 인바디 측정을 딱 넣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출력물을 갖고 와서 저에게 찾아와서 피드백을 받은 친구는 제가 따로 다 메모해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측정만 하고 그냥 끝난 애들은 안 적어줘요. 반드시 저한테 찾아와서 저랑 최소 5분 이상 그 결과를 갖고 너의 지금 체지방이 어떻고 근육량이 어떤데 앞으로 너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하고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눈 친구는 반드시 제가 적어줘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위에 항목이 인바디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했었던 엑셀이에요. 이때만 해도 조금 심플해요. 근데 이게 해마다 제가 조금 더 양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좀 역량이 저도 좀 성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체육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또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들이 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 수업을 어떻게 이번 학기에 또 1학기에 2학기에 어떻게 할지를 우리 동료 체육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하시고 그 학기 수업을 기획하시고 또 수업을 실제 실행하시고 그리고 수업 과정 중에 하는 여러 가지 뭐 팝스라든지 또 종목별 수행 평가 가르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제가 농구를 가르쳤을 때네요. 이것도 한 여러 해 전이에요.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 평가 엑셀로 노트북 가져가서 엑셀에다 다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들어간 거는 제 나름의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뭐 좋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뛰어난 기록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엑셀 숫자를 기록하는 거 말고 옆에 글로 되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그냥 평가하면서 이 아이가 그 과거에 또는 그 순간 수행평가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이걸 연습할 때 애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때 저장을 해놔요. 평가만 할 때 숫자로 끝내지 않고 그 아이에게 뭔가 얘가 예를 들면 레이업 슛, 골밑 슛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 빨리 적어놓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전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하여튼 떠오를 때마다 계속 생각들을 글로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은 주로 이 아이의 특징들 적어놓고 맨 아래는 주로 역할. 이 수행평가를 할 때 이 1시간이라도 뭔가 아이들이 도움을 줬으면 옆에서 뭐 아이들을 불러줬으면 아니면 초를 재주거나 뭔가 역할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의 책임을 줬으면 책임을 주고 끝내지 않고 제가 역할을 줬고 뭔가 수행하게 했으면 반드시 적어놔요. 그리고 그 수행한 것은 절대 공중에 사라지지 않게 해요. 반드시 작은 역할이라도 저는 교과서에 담아요. 한 번을 했더라도 가급적 담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학기 내내 했으면 풍성해지죠. 근데 한두 번 정도 했다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적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 학기 수업 또 1년의 수업을 이렇게 어떤 체인처럼 기획하고 실행하고 수업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그 중에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 계속 저장하려고 하고 색깔을 넣고 시각적으로 눈에 잘 빨리빨리 띄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역할을 계속 학기 단위로 주는 역할도 있고 1년 단위로 주는 역할도 있고 그 수업 시간에만 한정적인 역할을 줄 때도 많아요. 가끔은 체육관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냥 툭 권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 교과 세트 잘 써주려고 나름 애쓰는 거 알지? 그러면 애들이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수업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수업은 다 했는데 지금 딱 10분이 남았네. 여러분 남은 10분은 여러분 하고 싶은 운동 또 하고 싶은 것을 연습해. 쉬고 싶은 사람 옆에서 쉬어도 돼. 근데 이 10분 동안 체육관을 청소하고 싶은 사람, 선생님이 뭘 시키면 절대 공중으로 사라지게 안 하는 거 알지? 다 메모했다가 나중에 세트로 적어줄게. 선착순 5명. 그러면 애들이 달려와요. 그러면 그 5명 딱 해서 청소를 시켜요. 그리고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딱딱딱 찍어놔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왜냐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가 제 카페에다가 몇 월 며칠 몇 반 10분 동안 아이들을 이런 학생들이 아래 사진처럼 청소를 함.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세특에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자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교과 세특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들을 굉장히 저는 제 나름의 굉장히 풍족해 해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세특을 쓸 소스들이 너무 풍부해져서 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선별하기 바빠요. 다 써주기가 힘드니까. 요건 너무 단순한, 이건 좀 빼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든 학생을 완벽하게 다 개별화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어떤 반에 음악부장, 아니 체육부장 했다 그러면 조금 비슷해요. 체육부장이 하는 제가 주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역할의 어떤 특정 역할까지를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저도 좀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은 또 때로는 비슷한 문장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급적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만의 그런 이야기, 아이들만의 실천과 아이들만의 독특한 것들을 써주기 위해서 다양한 나름의 어떤 툴을 갖고 있고 장치를 갖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처음에 구축하기가 조금 피곤하고 어려운데 한 2, 3년을 노력하면 나름의 하나의 시스템이 딱 되고, 이제는 뭘 하나 빼먹으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매일 러닝을 하는 분이 매일 러닝을 하다가 비가 와서 하루를 쉬면 되게 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교과 세특이 하나의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제가 그냥 즐기면서 하는 일, 그리고 제가 교사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교사인 것에 대해서 자존감, 어떤 긍지를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저는 교과 세특이에요. 그리고 교과 세특을 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관찰하게 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의 수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업을 나름 조금 잘 하려고, 멋지게 하려고 좀 더 노력하게 되는 또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 부족하지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절대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내가 이번 학기에는 요거 한두 개 정도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구축되는데 한 4, 5년 걸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에는 논술에 빠져서 논술에만 집중, 어떤 해에는 팝스 막 이렇게 하면서 쌓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 몇 가지라도 내가 이번 학기 아니면 다음 학기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을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남겨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한 교사서의 작은 어떤 시스템이 되면 교과 세특에 나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아마 저보다 더 뛰어난 교과 세특의 역량을 갖춘 그런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